안녕하세요. 전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차 밀리는 지옥의 출퇴근 시간마다 사연들을 들으며 그 지겨운 시간을 견뎌내곤 하는데요. 그렇게 평소 즐겨 듣고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떨려오며 손에 땀이 다 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혼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이곳에서 털어내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 이성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멀어지던 중 알게 된 사람이 직장 동기인 남편이었죠. 저희도 처음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나이도 같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로 골머리가 아픈 일이 많으니 그저 하소연이나 하던 그런 친구 사이였죠. 일상을 나누며 회사 일로 하소연이나 하며 편하게 지내던 저희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그 말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고 그렇게 4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남편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주며 신혼집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모의 집 마련 유세였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신혼집까지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더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유세라고 표현하기 싫지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단어는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참을만 했던 집 유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그 말끝마다 내가 해준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유세는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여보세요? 아가, 내가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사준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여기 내부 산책로도 참 잘 돼 있는 것이 보면 볼수록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줬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집이 참 좋아. 하긴 누가 고르고 누가 산 집인데 별로이기도 힘들지 않겠어? 네? 아, 네. 참 좋긴 하죠. 요즘에 아파트 잘 갖춰져 있으니 살긴 참 편한 것 같아요. 산책로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말이에요. 요즘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사준 이 아파트가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넌 나한테 잘해라. 시집 하나 왔을 뿐인데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말이다. 내 친구 미자라고 있는데 걔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이번에 용돈을 200만 원이나 주고 가방도 사줬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다고. 대화의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정말 생각 같아선 직접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를 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거기에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전화로 이런 말을 꺼내는데 꼭 내가 집을 해줬으니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다 갚으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시모의 일로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런 통화를 할 때면 꼭 직장 상사가 귀신같이 나타나 저에게 한 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또 시댁 전화? 아, 네. 죄송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급한 일이면 어쩌나 해서요. 다음부턴 저녁에 전화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하는 시간에 이게 뭐니? 이래서 시집간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왜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는 거야? 그것도 시댁 전화를 말이야. 그런 전화는 말도 길어져 기분도 상해. 여러모로 일에 지장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집간 여자들만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들도 회사 내에서 사적인 통화하고 다른 남자 직원들도 시시껄렁한 통화들 하곤 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시집 가신 분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고 넘기는데 꼭 결혼해서 사회생활 하러 나온 여자들은 한마디도 안 지려고 이 난리를 부린다니까. 내가 박주임 남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박주임 남편 아니고 직장 상사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잔소리는 박주임 남편한테나 하고 내가 하는 말에는 고분고분 대답이나 하면서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란 이 말이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러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몸살이면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할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 심기를 다 헤집어 놓으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죠. 그렇다고 크게 한번 부딪히기엔 제가 업무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일에 지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상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유독 저에게만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느끼긴 했지만요. 그나마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죠. 이렇듯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치맥을 하며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 날리는 데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보, 아까 봤지? 건들이 나한테 또 난리 부리는 거. 봤어.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 어머님 전화 와서 통화하다 또 딱 걸린 거지. 아니, 건대리는 나한테 도청장치라도 달아놨나? 어떻게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만 했다 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걸까? 진짜 그렇게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 텐데. 그러게, 그건 나도 좀 신기하긴 하네. 그나저나 엄마 전화는 회사에서 받지 마. 나도 따로 이야기해 놓을게. 당신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말이야. 그래 줄래? 그렇지 않아도 오는 전화 안 받기도 뭐하고 받았다 하면 어머님이 사준 집이 너무 좋으니 마치 뭐라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집 사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매번 통화할 때마다 집 이야기 꺼내면서 잘하라고 하시는데 나 조금 힘들기도 해 사실. 거기에다 건대리까지 눈에 불을 켜고 날 감시하니 내가 전화 받을 여유가 없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진짜 건대리는 왜 그렇대? 결혼 소식은 아직도 없지? 성격이 그 모양이니 어느 남자가 오겠어? 오는 남자도 그 히스테리 보고 도망갈 거다 아마. 불쌍하다 불쌍해. 그 나이 먹도록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부딪히지 마. 괜히 직장 상사랑 부딪혀서 당신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오늘 할 말이 입까지 차올랐는데 참았어. 잘했어. 얼른 맥주 한 잔 먹고 다 날려버려. 이렇듯 남편과 가지는 시간은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든든한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시모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꼭 연락을 해야만 올 수 있니? 그냥 들렸어. 좀 쉬려고. 네? 그냥 쉬려고 들렸다고. 앞으로 이 집을 별장처럼 쓰려고 해. 계속 보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거야. 이래서 다들 신축 하는가 보다. 그렇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빈집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하물며 신혼집 말이죠. 그런 집을 시모는 쉬는 목적으로 별장처럼 쓰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전 시모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생각이 들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시모는 이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경악스러운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내가 번번이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희 있나 없나 연락하고 오는 것도 귀찮기도 해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동네에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혼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다 가면 좋지 않겠니?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었고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아들 내외 잘 살라고 좋은 마음으로 집까지 해주셨을 텐데 오히려 그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자기가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셋이서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확신을 부셔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한 말을 꺼내기 전에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이 주변에 자주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어요. 저희가 사는 저희 공간인데요. 그냥 오시기 전에 연락하고 오세요. 오늘처럼 갑자기 오셔서 괜한 헛걸음 하지 마시고요. 독하게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간 신혼생활은커녕 시모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았고, 전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런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정과 제 말투는 단호했고, 단호한 저의 태도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 골백번은 더 말한 집 유세를 부리며 말이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집 내가 사준 내 집이다. 아무리 너희 부부가 살고 있다고는 한들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내 집이라고. 그런 내 집에 내가 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러세요. 어머님이 저희 살라고 마련해 주셨으면 저희 집 아닌가요? 어머님이 가끔 연락하고 오셔서 저희랑 시간도 보내고 식사하시고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견, 저희 일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 편할 때 어머님 집처럼 쓰려고 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라도 하고 있다, 이 뜻이니?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니?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살라고 주셨으면 끝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번호는 못 알려준다, 이거니? 네, 절대로 못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칼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시모는 계속 내 집이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었죠. 시모는 끝까지 단호한 저를 보며 숨을 고른다 싶더니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 다음에 너희 없을 때 도어락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도어락 달아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했듯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비밀번호 알려주거라. 이런 말까지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의기양양한 것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요? 그래, 내가 못할 것 같니?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준 집이니 내가 다시 뺏어가도 너흰 할 말 없는 상황이야. 그런 네 처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뭐? 연락을 하고 와? 이게 지가 먼저 나서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모자랄 판국에 입만 살아서는? 네, 다 알겠으니까 도어락 뜯느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제가 그냥 남편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게요. 뭐? 너 지금 친정에 간다고 했니? 네, 친정에 가서 살 거라고요, 남편이랑요. 저는 어머님이 이 집을 저희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마련해 준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어쩌겠어요? 이 집을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도 알다시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이자도 한두 푼이 아닐 테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빈방 남아도는 친정에 가는 수밖에요. 당장 짐 빼드릴 테니 오늘부터 이 집에서 쭉 사세요. 저는 남편 데리고 가서 처가살이 시킬 테니까요. 시모는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눈싸움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제 말이 진심이라 느낀 시모는 자기 아들 처가살이는 살게 하기 싫었는지 한 발 물러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후 한숨 돌리나 했는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던 남편이 시모 역성을 들며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보, 진짜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해야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 당신이 계속 따지고 도니까 그렇지. 그냥 좋은 말로 안 된다고 했으면 됐잖아. 꼭 그렇게 끝까지 엄마를 이겨먹어야만 했어?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난 분명 처음에 좋게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도 끝까지 우긴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도어락까지 바꿔버린다는 어머님의 말 당신은 못 들었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니?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어른이잖아. 어른한테까지 꼭 그렇게 이겨먹을 필요는 없잖아.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당신 말대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내 하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무슨? 뭘 말하는 건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기 엄마 집 맞잖아. 엄마가 이 집 마련 안 해줬으면 우리 지금쯤 대출금 갚느라 이런 편한 생활은 하지도 못했다고. 애초에 자기가 모은 돈은 너무 없어 시모 도움까지 받게 된 것인데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잊었어? 난 집 마련할 능력이 있었어. 물론 지금도 있고 말이야.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던 우리가 못하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돈이 없었으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집 마련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 편한 생활을 못했을 거라고?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그건 그렇지만 엄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맞잖아.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운 건 맞겠지.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하는 상황이 편해? 매번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당신이 보기엔 편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져주면 다 편하잖아. 당신도 이렇게 언성 높일 일 없고 엄마도 저렇게 화낼 일 없고. 그러면 우리도 싸울 일 따윈 없다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참 말 안 통한다. 하여튼 나는 당신 말처럼 내내거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도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알려주기만 해봐. 정말 대출을 내서라도 집 마련해서 이 집에서 확 나가버릴 테니까. 정 안 되면 정말 처가살이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말로 남편의 입을 막아버렸고 남편도 더는 똑같은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흔히들 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라 생각하며 차마 이혼까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지 점점 냉랭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고요. 물론 그 이유가 남편의 행동뿐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 한 번 걸지도 않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 직장 상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실망감은 더 깊어지고 있었죠. 처음엔 저에게 화가 난 남편이 저를 약올리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와 친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박주임, 너 네 남편 잘 지켜봐. 요즘 건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심상치 않아. 어? 우리 남편? 에이, 그런 거 아닐 거야. 요즘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괜히 나 약올리려고 저러는 것 같아.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박주임 기분 나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나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 마주쳤는데 날 보더니 화들짝 놀래면서 이상한 연기를 하더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잘 지켜봐. 정말 박주임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모의 일로 남편과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그런 쪽으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점심시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빠르게 남편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컴퓨터엔 카톡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엔 상사와 나눈 대화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나랑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요즘 집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 알잖아.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나가자. 회사 근처엔 보는 눈도 많으니까 좀 멀리 가서 먹고 오자고. 그래, 좋아. 아, 자기가 평생 박주임이랑 화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참에 이혼하면 안 돼? 그냥 나랑 살자. 어차피 자기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신다며. 그렇긴 한데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만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집사람 성격도 장난 아니잖아. 아마 우리 회사 생활도 못하게 소문 다 내버릴 거야. 그러면 자기나 나나 회사에서 잘리게 될 테고. 그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자기 이혼하기 전에 내쫓아버리면 되니까. 내가 괜히 계속 박주임 괴롭힌 줄 알아? 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라고. 물론 자기를 만나면서 질투가 나서 더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쉽게 내쫓으려고 괴롭힌 것도 있었지.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나 자기 많이 좋아해. 박주임보다 내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진짜 잘할게. 자기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말이야. 일단 알겠어. 자세한 이야기는 점심 먹으면서 하자. 대화의 처음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조금씩 주고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저를 더 경악스럽게 만든 것은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권대리가 참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냥 이혼하고 권대리랑 잘해봤으면 좋겠어. 능력, 성격, 뭐로 보나 지금 그 물건보다 권대리가 훨씬 좋잖니? 이혼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역시 내 아들, 잘 생각했어. 그런데 권대리는 또 언제 집에 데리고 올 거니? 다시 만나게 되면 아예 결혼 날짜를 잡아버려야겠어. 엄마,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 이미 저와의 이혼은 확실했고 아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 들어가더군요. 저를 향한 지속적이고 지나친 상사의 괴롭힘부터 한 번 싸웠다고 이때껏 냉랭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연락이 와서 시집살이 시켜도 몇 번은 더 시키고도 남을 시모가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요. 상간녀는 제가 질투나고 꼴보기 싫어 이때껏 저를 그렇게나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것이고, 시모는 이제 새로운 며느리가 생길 예정이니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사랑에 빠진 여느 연인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고, 시모는 새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들떠 한껏 신이 난 상태였어요. 이혼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니 그냥 이혼해 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또 붙잡아 최적의 타이밍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카톡을 살펴본 결과 그 타이밍이 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소름 끼치는 결혼 생활을 조금 더 버티기로 했고, 남편과 시모는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위자료를 주기 싫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고 나니 그저 웃길 뿐이었어요. 당신 빨래 안 했어? 어떻게 양말 하나가 없어? 빨래 했는데? 내 것만 했지. 뭐? 내 것만 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눈 한 번 안 마주쳐주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빨래를 해줘? 아참, 그리고 앞으로 밥도 내 밥만 차려 먹을 거니까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그리고 당신 주부야. 주부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주부이기 전에 나도 회사원이야. 그리고 집안일은 여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일하러 다니고 돈 버는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해?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것처럼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해. 야,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따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때껏 말 한마디 안 걸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빨래?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쭉 계속 말 걸지 마. 그 편이 나도 편하니까. 남편은 괜한 시비와 트집을 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이렇듯 저에게 상대도 안 되는 남자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시무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예, 너 이 말이 사실이니? 너 내 아들 밥도 안 해준다면서? 네, 그랬는데 왜요? 그게 또 불만이어서 여기까지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게 생겼니? 여자가 결혼했으면 밥은 당연히 차려줘야지. 어디서 못 배운 짓거리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얼른 우리 아들 밥 차려주고 청소부터 하거라. 청소기로 대충 밀지 말고 깔끔하게 걸레질까지 싹 하란 말이야. 싫은데요. 그렇게 더러우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요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사는 어머님 집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으면 어머님이 직접 다 하세요. 뭐야?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냔 말이야. 제가 믿기는 뭘 믿겠어요? 저는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눈엔 청소가 필요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한테 애정 한번 주지 않는 남편한테 밥 차려주기 싫어서 밥도 안 해주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괜한 트집 잡아봐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어머님 오시면 전 그냥 나가 있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시모는 또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려고 노력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싱긋싱긋 웃으며 시모의 약을 올려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뒷목 잡고 앓는 소리를 내곤 했고, 그마저도 꼴 보기 싫어졌던 저는 시모가 오면 말을 다 무시한 채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짐을 싸서 확 나가고 싶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의 쇼를 보며 그 시간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위자료 한 푼이 주기 싫어 본인 입으론 절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점을 이용해 하고 싶은 행동은 다 하며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말로 갚아주기도 했고, 그마저도 귀찮을 땐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곤 했죠. 그렇게 끝에 끝까지 몰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우리. 이혼? 난 싫은데? 내가 누구 좋다고 이혼을 해줘야 해. 누군 누구야. 서로 좋아지려고 이혼하는 거지. 사실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이건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난 더는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 글쎄 싫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아무리 소송을 건다고 한들 이혼이 되겠냐마는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당신이 내세울 거라곤 내가 집안일 안 해준 것 뿐일 텐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 된다고 한들 바로 이혼이 되겠어? 어찌됐든 난 지금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진짜 당신이랑 이러고 실랑이 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 좀 하자고. 시간?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랑 꼭 지금 이혼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지. 당신도 엄마가 찾아와서 당신 괴롭히는 거 힘들 거 아니냐고. 안 힘들어. 어머님 오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내 걱정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이혼 좀 하자 제발. 싫다고 했지. 정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그러면 되겠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자고 우겨댔고 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반박해버렸죠. 소송을 걸었다간 본인에겐 이로울 것이 하나 없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와 상간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남편은 점점 더 안색이 창백해져갔고 그 꼴을 보는 내내 참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날들이 지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허겁지겁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었죠. 얼른 제 짐을 챙겨 퀵으로 친정에 보낸 후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3시간쯤 지나니 짐을 든 시모와 함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울고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은 또 왜 저런 모습이야? 그게... 엄마가 주식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본전 생각나니까 계속 주식하다가 가진 걸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냈다네. 오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급하게 엄마 모시고 오는 길이야. 이미 엄마 집은 넘어갔고 이 집도 아마 곧 넘어가게 될 거야. 시모는 주식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그 돈을 메우고자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 주식을 아무 지식도 없는 시모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수익을 낼 리가 없었고 계속 잃고 잃다 가진 돈도 날리고 집도 날리다 못해 빚까지 내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내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은 말도 못할 만큼 가관이었고 더 가관인 말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 혼수만 해오고 남은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셋이서 살 집 좀 구하자. 작은 집이라도 우린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돈으로 빨리 집 좀 구해서 일단 이 위기를 좀 넘겨보자. 참 뻔뻔하다 싶었어요. 뒤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빨리 함께하고 싶다고 난리더니 어떻게 저한테 집을 마련해달라고 저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역시 상식 바뀐 사람이다 싶기도 했고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개변만 늘어놓고 있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참 기가 차서 웃음이 나려고 하네. 나한테 이럴 필요가 뭐 있어? 당신 내가 굳이 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잖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 109동 1203호.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집 해달라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당신 엄마랑 살아.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다 알면서 왜 나랑 이혼 안 해준 거야? 너 이러라고 이혼 안 해준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 당신 엄마가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나랑 하루빨리 이혼하려고 안 달랐던 것까지 말이야. 뭐? 그러면 그때 이혼 안 한다고 우긴 것도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응. 나 일부러 이혼 안 하고 버틴 거야. 오늘 이런 순간을 위해서. 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사실 카톡을 보게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 말고 알게 된 점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시모가 주식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다시 주식을 해 다 날려먹었다는 건 물론이었고 상간녀는 시모와 잘 지내고는 싶지만 시모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상간녀와 재혼을 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도 시끄럽게 한 재혼인데 고작 시모 한 명 모신다고 다시 이혼을 할 리는 없을 거라 확신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다 알아버린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고 결국 시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오갈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일단 저에게 빌붙어 있다가 제 뒤통수를 치고 상간녀에게 갈 생각이었겠죠.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 때문에 나는 지혜랑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랑 오갈 데도 없어졌잖아. 야, 정신 차려. 너랑 나랑 아직 부부인데 나한테 다른 여자랑 결혼 못했다고 따지는 거야?
그것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네가 진짜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 이 정도면 정신병이야, 알아? 당신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거든. 다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지혜 집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엄마랑 나 살 집 구해내란 말이야. 이게 다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우겨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당신이 집 구해달란 말이야. 아니? 난 지금 이 순간에 이혼하려고 이때껏 버틴 건데? 그렇게 당신이 원하던 이혼 지금 하자. 지금 해줄게. 내가 미쳤냐? 오갈 데도 없는데 당신이랑 이혼하게?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데 내가 호락호락하게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이혼하기 싫으니까 당신도 포기해, 이혼. 남편은 착각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이혼을 거부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외도까지 저지른 주제에 어떻게 저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간이니 이딴 상황이나 만들었을 거란 생각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야,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나 본데 너한텐 감히 이혼을 거부할 자격 따윈 없어. 넌 그냥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군말 않고 해야 할 처지라고. 그런 걸 보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지? 같은 사무실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기가 막히는데 빚쟁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집을 구해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우니까. 그래서 기어코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이 뜻이야? 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내가 불쌍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이 꼴을 보고 겪어야 하는 내가 불쌍하다고.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너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 준비나 해. 알겠어? 남편은 그제야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태세를 바꿔 굽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말이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꺼낸 것이 친정 부모님이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좀 생각해봐. 당신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충격이 크실 거야. 그러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 걱정한다는 놈이 날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워댔어? 너 같은 놈 걱정은 필요도 없으니까 다신 우리 부모님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저는 흥분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말이 험해지고 있었어요. 꽉 쥔 주먹마저 떨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들만 믿고 있다가 상황만 더 악화되겠다 싶은 시모가 남편의 옆에 나란히 서 저를 설득하고 나서더군요. 저기 아가야, 네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잘 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다른 것도 아니라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된단다. 그러니 내가 나서마.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아들 녀석이랑 그 여자 사이 찢어놓을 테니 우리 못난 아들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그러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려무나. 어디서 정상적인 시모 코스프레질인지. 남편의 이혼을 시키지 못해 안달났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와 이딴 말이나 하는 시모를 보는데 몸이 떨려오기는커녕 흥분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흥분했다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걸 시모의 어이없는 연기 덕분에 깨달은 것이죠. 어머님,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안다는 사실 중엔 어머님 건대리가 마음에 든다고 집에 데려오라는 것도 저랑은 당장 이혼하고 건대리랑 빨리 재혼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은 하지 말라고요? 어머님 시커먼 속내가 훤히 다 보여서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다 나네요. 그건 네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내 아들을 처가살이 시킨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 네가 건드리 그 여자애처럼 조금만 나한테 살갑게 했어도
내가 조광지 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재혼하라는 말을 했겠니? 이것 보세요. 어머님은 이 순간까지 다 제 탓이죠? 애초에 자식들 잘 살라고 마련해준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는 어머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신혼집을 시어머니 쉼터로 쓰겠다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전 더는 하고 싶은 말도 용서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하세요. 그러면 전 이만 가볼 테니 새로운 며느리랑 만수무강 하시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그 눈물이 비단 후회의 눈물만은 아닌 듯 하더군요. 울음소리 사이로 저에 대한 원망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반성이란 모르는 두 사람을 보는데 역시나 이혼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상간녀 시모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많은 이들에게 숨김없이 이혼 사유를 퍼뜨려 주었어요. 그 덕에 회사엔 소문이 다 퍼졌고 두 사람은 전대미문의 불륜 딱지가 붙으며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전 남편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은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간녀는 돌싱이라는 것으로 소수 인원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 놈도 저와 이혼했으니 돌싱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상간녀는 그 당시에도 바람을 피우다 걸려 상간녀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를 주며 거짓 신세였던 것이 문제였죠. 수중에 빚밖에 없었던 상간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의 집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접근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로맨스를 꿈꿨던 것이 아닌 빚탕감의 꿈을 꾸던 것이었어요. 결국 상간녀는 빚탕감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저에게도 위자료를 주느라 더 큰 빚을 진 건 물론이고 회사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간녀에게 다른 비밀이 또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전 남편의 분노 가득한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너는 다 알고 있었지? 건지에 이혼했었다는 사실부터 해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빚쟁이라는 거 넌 다 알고 있었지?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리고 그년이 빚쟁이라고 해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 빚쟁이 집에라도 얹혀 살아야 할 입장 아닌가?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그년한테 가서 빌어.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엄마랑 당신이랑 그 집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해. 집 같은 소리 하네. 제 집인 양 굴더니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더라. 나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어쩐지 빚쟁이 주제에 꽤 좋은 아파트에 산다 싶었더니 이런 진실이 또 있었더군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너랑 네 엄마 어떻게 하니? 너 지금 웃어? 너는 이 상황이 즐거워? 내가 안 즐거울 이유가 없잖아. 난 지금 여러모로 즐거우니까 더는 내 기분 망치지 말고 전화 끊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그리고 분명 말하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라. 끊어. 여러모로 참 통쾌한 순간이었네요. 그 후 전 남편에게 다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소문엔 빚쟁이 상간녀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고 시모와 함께 무너져가는 다가구 주택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한 이혼을 한 지 1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함께 지내는 직원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쉬는 날이면 혼자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 차박에 재미를 붙여 노지 캠핑을 주로 하고 있어요. 치열한 예약 전쟁에서 벗어나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잠시 쉬다 갈 수 있는 매력에 푹 빠졌다고나 할까요? 물론 화장실이라든가 제대로 씻지 못해 찝찝한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저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혼자인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줄 알았다면 진작 이혼을 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런 혼자인 삶에 만족해서인지 아직 누굴 만나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그런 큰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도 다시 누군가를 제 가족으로 맞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이혼이란 것이 저에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긴 하지만 또 그런 것에서 배운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한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나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앞으로의 제 삶과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모두들 행복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년 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은 종처럼 부려먹는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해버렸는데요.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깟 이혼이 뭐라고 또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아닌 걸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해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겠죠? 그러면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사이에 시누이만 끼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편만을 들어주며 시누에게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닭살이 돋는 말도 많이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꽤 사는 집에 시집을 가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누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의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살살 구슬려 남편의 일에 대해 조언도 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나 매형이 조언해준 덕분에 이번 사업 따는 거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 사장도 매형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누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내 인생 더 편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돼.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은 다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시누이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눈치까지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제가 부딪히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시누이에게 무조건 막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했었지만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짓거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사람 약을 올리는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처음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제 물건을 말도 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사실은 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자주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곤 했어요. 큰 건 가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 액세서리용 귀걸이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건 비싸니 말이라도 꺼낸다고 하지만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는 말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터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누이는 그날도 저희 집에 방문했고 급하게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지나치게 큰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남편은 가려는 시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뭘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래. 생사람 좀 잡지 마. 제대로 좀 숨기거나 그런 말을 해. 누나 가방 지금 터질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 물건에 집착을 해?
왜 그렇게 남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내가 언제 이건 그냥 예쁘길래 좀 빌려가는 거야.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입을 일이 뭐 있다고 빌려간다는 말을 해? 그리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빌려가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건데 누나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신우이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오리털 패딩이었어요. 그것도 더워서 절로 짜증이 나는 한여름에 말이죠. 신우이는 남편의 핀잔에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가방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내팽겨 쳤어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도 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참 든든했는데 어느새 남편은 제 편은커녕 형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날도 형님이 다녀갔고 전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형님에게 잠시 시선을 뗀 사이 또 제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엔 립스틱이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주며 립스틱에 각인까지 새겨줬던 터라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쓰던 것이었죠. 아, 진짜. 형님 또 가지고 갔어. 또 내 립스틱 가지고 갔다고. 그딴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갔겠어? 누나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색이 예뻐서 발라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방에 들어갔겠지. 속상했겠다. 누나가 왜 그랬지?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였을까요? 전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끝내 제가 원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며 신우이 대변을 하고 나서더군요. 립스틱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신우이 가방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남편도 뻔히 알 텐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화는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하지 다르게 할 말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당신 말대로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왜 내 물건을 이리도 가지고 가는 거냐고. 아우, 됐어. 사람 치사해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만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몇 번 바르지도 않았고. 비싼 거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했겠지. 매번 말하기도 좀스럽게 꼭 이런 거만 가져가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해. 다음에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한다는 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신호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나마 그 모든 것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부잣집에 시집간 신우이가 시집살이하며 저희 집에 오는 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와서 작은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정도야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는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신우이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서 쉬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날 역시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신우이가 장 보러 나온 김에 들렀다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 본다는 핑계대고 우리 집에 왔을까 싶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이는 시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집에서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날이 선 목소리를 보아하니 한바탕 깨지고 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앙칼진 신우이의 목소리가 2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전 최대한 다툼을 피해보려 친절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이 어떤데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요. 올케, 눈 나빠? 여기 머리카락 안 보여?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신우이가 가리킨 쪽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그건 신우이의 머리카락이었죠. 전 짧은 단발이었기에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형님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매만지니까 머리카락들이 버티겠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거슬리니까 얼른 치워.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 신우의 손가락의 끝엔 큰맘 먹고 퇴직금으로 산 명품 샌들이 있었고 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뭐긴 뭐예요. 그냥 신발이죠. 이거 명품이잖아. 무슨 돈으로 샀냐고. 올케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동생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살아? 그 순간 확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가 저딴 말이나 하며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몰고 가니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시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도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놀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제 돈으로 샀어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 돈으로 산 제 신발이라고요. 시누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명품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다 싶더니 이내 발을 우겨놓고 있더라고요. 시누이 발은 245 사이즈였고 제 발은 230 사이즈로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한들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가진다고요. 에이, 망가지기는 무슨.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그래. 있어봐.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형님, 진짜 그러다 뜯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옳게. 안 뜯긴다니까.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사줄게.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시누이는 인정사정 없이 발을 밀어넣으며 뒤꿈치용 가죽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멋쩍은 듯 웃는 시누이와 깊은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지고야만 저의 사이엔 시누이의 얄미운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간 시누이가 가져간 제 물건들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아끼느라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겨넣다 제 눈앞에서 다 뜯어버렸으니 화가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며 시누이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제 물건을 망가뜨리세요? 망가뜨리고 가져가 버리고. 형님, 저번에 제 명품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저하고 싸웠던 건 기억하죠? 그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물건은 더럽고 치사해서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 내가 뭘 어쨌는데. 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이거 왜 이래? 동서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적인 거야. 병원에 가봐. 생사람 잡지 말고. 시누이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딱 잡아떼며 저를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사람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집어주며 시누이에게 따져 물었죠. 병원은 형님이 가보셔야죠. 그 정도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립스틱, 향수, 머리핀, 스카프 등등. 뭐라고 하기엔 치사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간 거 제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런 걸로 입대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잖아요. 아니, 옳게.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내가 또 언제 내 동생 집에만 오면 동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잖아요. 아니거든. 몇 번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었거든. 언제요? 있긴 있었죠. 저나 남편한테 딱 걸려서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져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죠. 옳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옳게 물건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진짜야. 이까짓 것들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선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형님한테 선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까지 거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이까지 신발 가격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돈을 붙일 것처럼 굴던 신우이는 막상 제가 정말 돈을 요구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가족끼리 신발값을 받겠다는 거야? 네, 형님이 이까지 신발 망가지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주세요. 형님이 짝퉁을 사줄지 중고를 사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신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금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지금 당장 가달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며 닥달했고 신우이는 그런 제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신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생각 같아선 신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돈을 보내줬냐고요? 아니요. 신우이는 끝끝내 돈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후론 연락도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고가의 신발값을 받지 못한 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했지만 빌어먹을 신우이를 안 보는 걸로 그 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제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신우이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주는 심적 안정과 평화로움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도 당장 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모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댁 거실 한가득 절인 배추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켜 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앞치마하고 오거라. 오늘 김장 좀 해야 해. 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이에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예요? 얼마 안 되는데 50포기는 넘는데 100포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힘들까봐 절인 배추를 산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죠. 요즘 누가 김장철도 아닌 때에 식구도 없는 집에서 100포기씩 김장을 하나요? 심지어 저희 집 김치냉장고엔 김치가 가득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시댁에도 남은 김치가 절반은 넘게 남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이라고 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어머님네 김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 별로 안 먹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해서 어쩌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아니다. 네 형님 줄 거야. 그 망할 옆에 내가 글쎄 내 딸한테 혼자 김장을 해라고 했다지 뭐니.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무슨 김치야. 그 옆엔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니까. 고이한 노인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친정에선 오빠 3명의 딸 하나로 어렵게 얻은 귀한 고명딸인데 시모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저한테 심지어는 저희가 먹지도 않을 김장을 시키며 사돈을 저리 욕하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귀한 고명딸임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너무했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김장 100포기가 무슨 짓이래요? 그렇죠,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랜만에 네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여튼 그 옆에 내 상식도 없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아유, 일단 얼른 서두르자. 좀 있으면 네 형님 올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마무리해야 걔는 편히 쉬다가 가지.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남자만 득실한 집에서
빌고 또 빌어 낳은 귀한 고명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고명딸을 어머님께서 김장을 시키시네요? 그것도 형님네 김장을요. 어머님 생각엔 제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기는커녕 누구보다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 며느리지 않니? 당연히 해야지. 네 시누이랑 너랑 같니?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죠. 시모도 처음부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남들 다 겪고 사는 선을 지키는 적당한 시집살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시집을 가며 시모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누이를 보며 자신이 너무 착하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가 당하고 오는 날엔 시누이가 당한 그대로 저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어머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아시죠? 그래, 알지. 그런데 그 말은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형님이 그리 아깝고 귀하다는 분이 왜 저는 그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세요? 사돈어른이 고약하다고요? 어머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고약하다고 했니? 어디 그딴 옆에 내하고 같은 취급을 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사돈어른보다 더 심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요, 내리사랑은 들어봤어도 내리김장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어떻게 형님 김장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차라리 식모가 저보다는 낫겠네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는데 저는 오로지 욕만 먹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전 이 김장 절대로 못하니까 이 김치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형님이랑 둘이 함께 잘 해결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네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게야. 그리고 네가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그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알겠어? 제가 어머님이 기르는 똥개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동물도 어머님처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의 챙겨드릴 때 그만하세요. 더는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날 상대로 겁주고 있는 거냐? 감히 네가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네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이따위로 구는 거야? 시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댁으로 시누이가 들어왔고 화를 내는 시모를 본다 싶더니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옳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절인 김치를 보고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형님네 김장은 제발 형님 혼자 알아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징징거리고 끝나는 문제면 몰라. 왜 애먼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요. 어쨌든 나는 이 김장 절대 못하니까 형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시누이 손에 줘버렸고 시누이는 제가 준 장갑과 앞치마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러면 올케가 해야지. 애초에 이건 형님 시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 형님 일이란 뜻이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요? 몰랐으면 이참에 좀 아세요. 요즘 5살짜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5살짜리 애보다 못하단 이 뜻이니? 아, 다 됐고 내가 다 못 들은 말로 해줄 테니 얼른 일이나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야. 얼른 하라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전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제가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저 호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장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난 못한다고 몇 번 말해?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고 가라고.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신우이는 제 얼굴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며 끝까지 저에게 생떼를 부리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2번이나 신우이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버리니 화가 치솟아 오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말로 해선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잘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신우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야, 미친 게 지금 나한테 뭘 던지는 거야? 직접 맞아보고도 모르겠어? 왜? 한 포기 더 맞아볼래? 그러면 알겠어? 너 나한테 그따위 것 또 던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너는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던져댔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반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짓거리는 땅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하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너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나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 김장도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내 동생이랑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동생이랑 이혼시키고 말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이거야. 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시키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그 잘난 사돈어른한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해줄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너나 후회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한 후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은 시댁 편이나 들 것이 뻔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씩은 하는 홧김에 잠시 해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 이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이 순간의 행동을 똑바로 해준다면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신우이와 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8시가 넘어도 온다 간다 소식이 없던 남편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의 뒤로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맨몸으로 신우이가 왔다면 따지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니 불안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뭐야? 형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몰라서 물어. 오늘 당신이 누나네 김장 안 해줬다며. 누나랑 엄마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누나는 김장해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평생은 아니고 조만간 그 집에서 다시 부르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까짓 김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 절인 김치로 따대기까지 날렸다며? 내가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여러모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그렇게 남편 놈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 순간 잡고 있던 모든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 벗지 말고 너도 나가. 참 많이도 고민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길었던 고민에 비해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은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쳐버렸고 남편과 시누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단연 놀란 것은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순간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물어오더군요. 어? 뭐라고? 너도 나가라고. 설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억울한 눈빛이길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돈이 너무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하네. 뭐? 그 김장을 내가 다 해줬어야 한다고? 네 누나 김장 100포기 시키는 사돈어른하고 나한테 우리가 먹지도 않을 김장 100포기 시키는 당신 엄마 중에 누가 더 너무한 것 같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시누이가 나서 동생 편을 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오늘 미쳤어? 아까 엄마 집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 또 이러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야. 너 정신 못 차려? 누가 누구한테 혼수질인지 모르겠네 진짜. 야, 정신은 너나 차리고 내려놓은 짐이나 다시 챙겨서 나가기나 해. 시누이는 급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누이에게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 신발값은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대신할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도 소장 보낼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난 시댁 도움을 받든 그 애틋한 친정 도움을 받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테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을 급하게 낮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어?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거든? 오늘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 당신 화난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니까 일단 나랑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하자. 이혼은 아니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해. 이제서야 이해를 한다고? 그 이해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데 어쩌냐?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노력도 인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런 일로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가려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밀어냈고 시누이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되려 저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 여기 내 동생 집이거든? 난 절대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 야,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시집은 어떻게 갔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댁에 돈 없는 거 너도 뻔히 알지 않아? 네 시집 자금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네 동생 돈이겠네. 네 동생이 네 시집 자금 대준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다 이거야. 어차피 이 집 마련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분이 더 많긴 했지만
이젠 온전히 내 집이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네, 그래요. 신우이는 시집 갈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남편이 신우이의 시집 자금을 주게 된 것이었죠. 거기엔 제 돈도 적잖게 들어가 있던 터라 신우이에게 자금을 주는 대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집 명의 쟤한테 넘겨줬어? 너 미쳤어? 집을 넘겨주면 어떡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나가 그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렸잖아.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있다고 한들 집사람이랑 같이 모은 돈뿐인데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집까지 넘기고 싶어서 넘긴 줄 알아? 그러게 내가 집사람 좀 적당히 괴롭히라고 했잖아.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큰일 난다고. 집까지 넘긴 줄은 몰랐지. 그런 사실은 빨리 말했어야지. 나는 누나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부잣집 시집 갔으니까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있는 힘껏 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신우이는 이대로 쫓겨났다간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옳게 이대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해? 이 야밤에 어딜 가라고.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런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줘. 들어가서 내가 잘못을 빌든 다신 옳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든 뭐든 할 테니까 일단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이제 와서 이래도 아무 소용 없거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할 마당에 너희 오갈 데 없는 것까지 걱정해주게 생겼어? 넌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언제 올케를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올케한테 했던 모든 행동이 미안해서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과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이만하시고 좀 꺼져주세요, 형님. 전 신우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곤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죠. 밖에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가 났지만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 준비와 함께 시모와 신우이에게도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신우이에겐 대화 녹음 파일과 저에게 보내왔던 욕설 가득한 문자가 있었고 시모에겐 그간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전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여보,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나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잖아. 그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당신 누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더라. 당신은 뭐 했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처음 우리 신혼 때 내 편 들어준 거? 그래봤자 몇 개월이나 된다고. 그 뒤로 당신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어. 난 혼자 다 참았고 결국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러다 내 화 풀리면 당신은 당신 누나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도 당신 오갈 데 없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전 재산 누나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물거품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더는 참고 살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로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당신이 싫다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전 남편은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며 매달렸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위자료 문제 때문에 전 남편과 연락할 일이 있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는데 결국 전 시누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누나 결국 이혼했다. 네가 그 빌어먹을 김장 안 해줘서 이혼했다고. 김장 안 했다고 당할 이혼이면 차라리 잘한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래. 고작 김장 때문에 이혼당했겠어? 네 누나가 그 집에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 너 잘났다. 네 말대로 우리 누나 대학은 졸업도 못한 데다 나이트나 다니다 결혼한 거 다 들켜서 결혼했다. 그런데 그거 다 들킨 것도 너 때문이야. 네가 누나 시댁으로 소장 보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잖아. 전 시누이는 그 잘난 집에 시집을 갈 때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회사 생활을 하며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속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졸업은커녕 꼴랑 한 학기만 겨우 다니고 말도 없이 휴학을 해버렸고 그 후론 나이트란 나이트는 다 휩쓸고 다니며 나이트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 시집을 간 것이었어요. 한동안은 잘 숨기고 살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며 소장을 보내버렸고 그 소장을 본 시댁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전 시누이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안 사실인데 전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 핑계를 대며 나이트도 들락날락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혼은 당연한 결과였고 위자료까지 뱉어내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전 시누이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며 여전히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잘못했다며 애절하게 매달리던 사람 어디 갔나 싶었어요. 야,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알겠니? 무슨 일만 생기면 네 가족 허물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탓만 하는 이게 네 본 모습이라고.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다.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리고 너 우리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누나 다시 매형이랑 붙여줄 거 아니면 우리 누나 위자료라도 내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네 누나가 내 물건 훔쳐간 것만 생각하면 위자료 말고 주머니 속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어오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그런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술에 취했으면 잠이나 자고 정신이 아프면 병원이나 가. 요즘 정신병원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했냐? 너 지금 나 미친 사람 취급한 거냐고. 지금 꼴이 딱 미친 사람 꼴이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병원은 꼭 가봐.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바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고 위자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호사께 위임하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과 이혼당한 전 시누이는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 하더군요. 전 시모속도 알만하더군요.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위자료를 주느라 빚쟁이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짧고도 통쾌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귀를 막고 살았네요. 그 후 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처분하고 혼자 살기 편한 작은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어요. 일을 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제 취업도 턱턱 잘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며 휴식기를 보내며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요즘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떵떵거릴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무리 없을 만큼은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게 지내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다시 하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위해 또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가끔 저에게 이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빼면 우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라는 말은 그 하나를 해결하지 않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음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죠. 어쨌든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후회는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